네, 반갑습니다. 청아.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널 이해해 주시고, 네, 박시영TV 55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너 프로젝트, 지난주에 첫 발을 올렸는데, 아직은 이제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위너 프로젝트는 총선을 대비해서 민주당의 보석 같은 네. 시인들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 친구 괜찮은데? 밀어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팍팍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주관적으로 발탁해서. 예, 주관적으로. 강의원이 추천하는. 호남의 3대 이빨. 강의원. 지난주에 말이죠. 일단 출연자를 먼저 소개하고. 네. 너스를 좀 떠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늘 이게 함께 진행하기로 한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의원 씨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직접 한번 발탁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 인사를 좀 시켜주시죠. 네, 참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별로 기대가 없으실 수 있어요. 네, 심사숙고했습니다. 네. 이 진흙 속에서 보석을 지금 그 진주를 네. 해내야 되기 때문에 17개 광역시도 전부 다 지금 설문조사에 준하는 전화로 네. 추천을 받고 그래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집행위원은 방에 올려가지고 우리 더 혁신의 대표주자를 한 명만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모아진 겁니다. 네, 두 명으로 모았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오늘 평가 안 좋으면 네. 끝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상 실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위너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만약 여기서 오늘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두 분이 냈다. 그러면 바로 박시영 딛고 다스베이다로 갑니다. 아니, 김원준 총수가 늘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박시영 대표님하고 또 김어진 총수님하고 아주 특수 관계. 그런 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정기 누설. 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외모만 봐도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외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랑 좀 달라. 네? 우리랑 좀 달라. 네,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다 압니다. 네. 경북의 그 청도, 영천 우리 지역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독립운동하듯이 어떤 당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미래 가능성은 물론이고 2024년 총선에서 뭔가 정말 그 혁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인가. 경북이 13개 지역구입니다. 대구가 12개 지역구. 25개 지역구에서 가장 가능성, 전도가 유망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부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만장일치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 강 의원님은 윤향기 가수 윤향기 있잖아요. 윤복희 오빠. 네. 그 유명하거든. 윤향기 지금 목사 목사님 닮았다고. 압니다. 닮았다고. 네, 제가 그런 얘기 듣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제가 올해는 그 수준으로 좀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얼핏 보네요. 윤향기 가수님의 젊은 시절 말고 늙은 시절의 윤향기를. 오늘 이영수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살짝 안 좋은데. 이거 큰일 났네. 섭외를 잘해야 됩니다. 경북의 이영수 위원장님이 있다면 충북에 우리 김시진 위원장님이 계신다. 우리 청년위원장인데. 이름이 야구선수야 김시진. 기억하기 좋아요. 네. 제가 한 1년 이내에 가장 주목하는 여성 정치인이자 충북이 8개 지역구인데 내년에 한번 돌파해 볼 만한 청년 정치인이자 여성 정치인. 그래서 이영수 김시인 이 대진표면 뭔가 시너지를 내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외모, 탁월한 외모.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활동이 제가 다 가봤거든요, 현장을. 저기 충북의 청주 상당이죠, 상당입니다. 어떻게 지역구? 저는 전국을 다 깨뚫고 있습니다. 네. 전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정우택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야. 네. 시청자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정우택이 있는지. 우리 저 이용수 위원장님은 거기가 정우택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이만희가 있는데. 이만희. 네. 이름이 비슷합니다. 누구랑. 예. 아시죠? 예. 알죠. 네. 예. 누구랑 비슷한지 아시죠? 교주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작년 지방선거에 도전해서 무려 대구 경북 전체 후보자 200명 중에서 단연 1위. 봤어. 그거를. 아마 37% 가까이? 예, 36.7%입니다. 36.7%.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죠. 예. 그러면 우리 김시현 위원장은 예. 국회의원 선거에 예. 정우택과 붙어서 예. 30% 넘었죠? 아마 30. 네, 32.8%입니다. 네. 네. 영혼 없이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짱짱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소개에 6분을 소비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이. 소개하다 보면 끝나. 방송이 끝나 있어. 아니,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말이죠. 오늘 중요한 그 상임위별로 오늘 그 장관들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가 오늘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두 분 토크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이제 한동훈이 법사위에 오늘 나왔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그 검찰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영수증이 막 뭐가 안 보이고 다 지워져 있다 막 이런 의도적으로 가린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영수증이 무려 61%예요. 제출한 거에.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걸 좀 지적을 했어요. 지적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50만 원씩 그 이상을 지출을 하면 누구랑 밥 먹었는지 그걸 기재하게 돼 있대요. 상대방. 근데 이제 기재하지 않으려고 같은 장소 가서 48만 원 결제하고 또 49만 원 결제하고 쪼개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물으니까 한동훈이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받아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좀 있잖아요. 노하우가. 민주당 막 좀 말싸움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2017년이 그러면 한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보통 5년 되면 영수증이 그 뭐 휘발됩니까? 안 보입니까?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제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하면서 이 업무 추진비를 씁니다. 쓰죠. 이제 액수가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고 그 보통 50만 원 이하면은 누구의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누구 그 대체로 그 모임 이름이 뭔지만 써놓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깐족되잖아요. 네, 깐족되죠. 영수증의 잉크는 그렇게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잉크 성능 좋습니다. 그거 5년 10년 보관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아니 그리고 원래 관공서 이런 데는 철저하게 저기 준비하잖아요. 원래 영수증 처리를 깔끔하게 하잖아요. 담당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회계 지정돼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요. 그런 돈 계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기관장이 임의로 이렇게 쓴다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영수증 제대로. 아니 그거 원래 영수증 가져오면 월별로 보통 이제 사본 처리를 하죠. 글사를 쫙 해서 떠놓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혹시 이게 또 어디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국민들이 뭘로 하나. 지 마음대로 쓰다가 이렇게 걸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토위에서도 두 가지 일이 이제 그 있었는데 특히 이제 봉지욱 그 뉴스타파죠 기자가 의미 있는 기사를 먼저 하나 냈고 그거 관련해서 먼저 잠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준호 의원 활약한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양평군 땅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게 감정 평가를 해봤대요. 평가사 2명 데리고 일일이 해본 거야. 해봤더니 그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진데 하나는 이제 주변의 실거래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감안해서 또 구체적인 지역별로 약간씩은 다를 테니까 입지 조건이 그런 걸 감안해서 감평사가 이제 내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은행 대출을 보통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토지 가격의 80% 내외로 보통 받는데요. 그런 걸 토대로 이제 감평사가 대개는 시세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다 분석을 했더니
125억에 달하는데 이게 2021년 정부가 공시한 공시 가격이 43억이었는데 이것보다 3배가 이미 뛰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종점 지역을 그 강상면으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세에.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또 몇 배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면서 이거는 오늘 이소영 의원도 오늘 모처럼 잘했어요. 뭐냐면 모처럼. 모처럼 네, 방점 찍겠습니다. 모처럼 잘했는데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도시개발 과정을 잘 모르더라. 그걸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되게 너스레 뜨는 그 장관일수록 실무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파고든 거야, 이소영이 영리하게. 그래서 짚어냈고, 원희룡이 좀 무색해졌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저거였죠. 뭐였냐면, 그 한준호 의원이 심상정 의원을 도와서, 원희룡 케어를 시켰어. 왜냐면 이게 월간 진도 보고서라고 월별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착수보고서를 할 때, 이 착수보고서 한 다음에 이제 과업지시서에 월간 진도 보고서를 매월 내게 돼 있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이거를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아예 명시가 돼 있는데 유명업체가 그걸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자료가. 왜 없냐? 심상정이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야. 용역회사가 보고하지 않았대. 근데 반주를 얻는 거야. 여기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더 웃긴 거 심상정이. 아니 이런 거 내는 것도 큰 당 작은 당 가려요 이러면서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막 또 원희룡 바로 사과 안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나서는 용역사에서 들고 왔던 자료 거기에 메모한 것까지 다 그대로 공개하자. 아니, 들고 온 자료가 그래서 공개돼 아니라 있는 겁니다.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게 근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보고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요. 자료가 자료 없다는 요구를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자료가 없는 대로 없으니까 없다고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자료 의원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계속 초반에 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 심상정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이거 없으세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들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왜 저는 들고 있는 게 장관님께 없습니까? 이거 제가 심상정 의원님께 드릴게요. 아니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하고 장관님께서 현안 질의에 임하신다는 겁니까? 어쨌든 자, 보셨죠? 저렇게 막무가내 답변을 하다가 케오패를 오늘 원희룡 장관이 당했는데 우리 한준호 의원 지난번 한 2주 전에 저희 그 방송에 나오셔서 양평 땅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나중에 지켜봐라 얘기했는데 오늘 홈런을 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네, 한준호 화이팅! 네,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네. 자, 이제 두 분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오늘 참 혁신 관련해서 오늘 더민주 혁신회의가 오늘 토론을 했죠? 네, 국회에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주체로 네.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정당 개혁,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개혁. 오늘은 큰 주제에 나왔던 모든 얘기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연속 토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주제와 관련해 좀 깊이 있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앞거는 발제자들은 별로 박수를 못 받았고요. 발제자는 대구 달서의 위원장님 권대흥 위원장하고 우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변호사님이었는데 오늘 6명의 토론자들이 거의 그 셀럽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았군요. 네,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가 얼핏 봤는데 김준혁 교수하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하는 거 봤는데 노영희 변호사 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막 질렀습니다. 막 질렀는데 그 조상호 변호사를 또 한번 디스를 한번 하면서 넘어가던데. 네, 디스. 전달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가까운 관계 같습니다. 네, 장난친 것 같고요. 네. 조상호 변호사 훌륭하죠. 내일 또 저희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네. 실제 잘하고. 잘합니다. 네. 아주 유능한 변호사. 네. 자, 이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예. 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충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한층년을 말아먹었습니까? 그랬어요. 강연 우리 사무총장이 의장을 할 때 제가 대의원이었어요. 대의원인데 그때 강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총련이 때문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수배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습니까? 구속도 당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강의원 의장이 출범식이나 이럴 때 연설을 하면 대단했어요. 지금도 잘하잖아요. 대단한 연설을 하는데도. 네.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야. 지금도 말이 많네요. 근데 장점은 그때도 흡입력이 대단히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은 많지만 흡입력이 있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잘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때도 그런 혁신가인 것 같아요. 한총련의 운동 이후에 우리 강현 총장님이 살아오신 걸 전체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민농락이라는 공동체도 만들고 또 우리 광산이죠. 가서 이제 복지의 문제도 하고. 칭찬을 짧게 해주세요. 예.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위험하다가 마지막에 수습이 됐어요. 김시진 우리 청년위원장님은 네. 강현 사무총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가이고 선동가임을 잘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를 넘어 호남의 3대 이빨이지 않습니까? 네, 언변이 너무 좋으시고요. 이거 GC급으로 한 것 같은데 왠지 냄새가 나. 아까 밥 먹으면서 내용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좋은 내용을 항상 얘기해 주셔서 감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의 진심이신 분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강 원장님은 당대표의 근조기를 담당하고 계세요. 저희가 항상 근조기를 요청을 드리면 지역에서 빈소에 가장 빠르게 오시는 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 근조기십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그 역할이 아니고 지금 충북에 계신 우리 동료들이 이게 제가 볼 때 중앙당이나 우리 당대표실하고 어디 인연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만 부탁해가지고 그때 근조기 정치 잘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는 근조기 대표님의 근조기를 한 번도 요청을 안 했는데 이제 좀 배워서 그거 해야 돼. 해야 돼요. 특히 경북은 또 이재명 대표 고향인데. 경북은 근조기 플러스 축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식 축기, 돌잔치 축기. 중요하네. 대표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제 모두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콕 집어서 여러 사람들이 추천도 되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얼굴이 좀 알려진 정치 신인이 방송에 좀 첫 무대로 데뷔시키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잘 안 알려진 분이잖아요. 두 분은 콕 집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기회의 공정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이 많이 알려진 그 도전자 셀럽들도 많이 있잖아요. 각종 유튜브에서 출연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야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도 이렇게 쭉 출연하고 그러지만 우리 그 위너 프로젝트의 핵심은 숨겨진 보석을 찾아라. 원석이냐? 그렇죠. 진짜 원석이냐? 오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충북과 경북 경북과 충북에 가장 그 아주 파격적인 신호를 보낼 저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알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는 분들이. 그 말은 좋네.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는. 인맥풀이 좋은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한번 다 도전들을 해서 30% 이상의 득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시영 TV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저는 그 이해관계도 없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원석인지 아닌지. 저희 검증 포인트는 그거예요. 원석인지 아닌지. 근데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십니다. 아니, 일단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저는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은 정치를 입문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유는 제가 사실 농민운동을 쭉 한다고 당적을 보유한 적은 없었는데 지난번 그 선거 직전에 이제 인재영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시대 정신,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은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거 너무 동향을 살피고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국회의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행정 권한을 가진 그 역량들 충분히 보여줬고요. 네.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그분이 가졌던 사실 가족사 사실 저하고 상당히 좀 이래 또 저도 어렵게 컸거든요. 이재명 대표님만치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형수 욕설이 나왔을 때도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 우리 형수님한테 욕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감정이입이 사실 됐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시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도 저는 주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 뭐 어쨌든 그런 계기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대에 꼭 쓰일 수 있는 도구, 꼭 쓰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님은 거대 기득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성, 능력, 그리고 깡다구를 갖춘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치인이에요. 본인도 깡다구가 셉니까? 무소속으로 예. 호랄단신 정우택과 붙는 여성. 네. 그 정도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따 캐봐야겠다. 아니, 오늘 이영수 위원장님이 이 복숭아를 보내왔어요. 본인 복숭아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캐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복숭아를 저는 사실 복숭아를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그 대학 들어가서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커. 나 이렇게 큰 복숭아를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거 잘 나갑니까? 나름 제가 이제 복숭아와 관련해서 전국 우리 집이 복숭아 맛집입니다. 맛집이고요. 제가 뭐 고객 정보상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많은 연예인, 뭐 정치인, 유명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 나름에는 복숭아가 제 인생에 큰 또 자신감을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보낸 이유가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제가 생각하는 복숭아의 맛에 100%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복숭아 맛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고객님들이 한 16년 되는 고객님들이 많은데요. 사람 사는 농원의 이영수 방향경의 복숭아가 맛이 없으면 전국의 복숭아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아니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 이게 자신감이 보니까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영수 위원장님께 감동한 거는 이 대학 졸업하고 이 영천에 사실상 농업, 농촌, 농민의 과거 말로 하면 투신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투신 말을 많이 썼죠. 현장의 투신. 근데 어느 날 지금 정치를 하겠다 해서 상록술처럼 그냥 계속해서 농부로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그 사연을 좀 듣고 제가 굉장히 뭉클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꼭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왜 이영수 농부 또 복숭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 사는 농원의 대표로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리고 척박한 땅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이게 궁금했어요. 되게 이제 뭐 무소속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소속만 가도 다행인데 되기 위해서 국민의 힘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배신이지. 한번 그걸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물어봐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장에는 나의 장래 희망은 훌륭한 농촌 지도자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희망대학란을 쓰잖아요. 그 희망대학란에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대 농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고 실제로 실제로 서울대 농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서울대 농대에 들어갔고. 야 공부 잘했네. 공부를 잘했어. 뭐 조금 했죠. 근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서울대를 들어갔어도 내 어릴 적에 그 꿈을 위해서 내 고향 마을에 귀농을 해서 우리 동네에 2장을 했습니다. 2장 3선.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것보다도 서울대를 나오고도 내 어릴 적 그 꿈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훌륭한 농촌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삶의 궤적. 그 궤적이 저는 좀 자랑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숭아 흔히 말하는 농장이 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아. 사실 그거를 만약에 지금 기본 농업
농업인으로서의 활동이 흔히 말하는 단체나 정당 활동은 활발하지만 예. 본업인 예.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내세우게 좀 뭐 흔히 말하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으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인심이 좀 살았거든. 나는 그거 아까 득표율을 많이 높게 얻었어. 36%? 36.7%. 주로 소수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애잔해. 절박해요. 애잔해. 처절합니다. 예, 처절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복숭아에 대한 복숭아 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정치에 나오게 했던. 난 수박 부심이 셌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럼 난 수박도 좋아하는데. 안타깝네. 아니 제가 네.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저한테는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북의 그 한번 임미애 위원장님도 여기 나오셨죠. 임미 위원장이 그렇게 추천했어요. 네, 임미애 아, 위원장님이 그래요? 우리 영수 씨 좀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아까운 인재가 내가 언젠가 모시려고 했는데 네. 빨리 땡겨진 거야. 네, 지금. 그랬고 맞습니다. 또 당시에 그 학생운동했던 선후배 동료들도 이구동성 이영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분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짓는 농부 몫의 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로. 네. 아니 그래서 꿈꾸는 정치인이 누구라고요? 롤모델. 예, 예, 그 전에 우리 총장님 네. 그 주소 찍어 주십시오. 제가 복숭아 하나 보여요. 그걸 노린 거야. 지금. 훌륭해요. 꿈꾸는 정치인 누구예요? 저는 롤모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합하고 싶어요. 우리 민주당에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농민 비례로 갔던 김용건 의원이라고 있어요. 알죠. 임미애 도당위원장의 남편. 그렇죠. 현장에 네. 기반해서 사실 농업 정책에 굉장히 깊이도 있고 네. 그리고 농업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요. 네. 그런 이제 정책의 깊이가 있는 김용건과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 야 얼마만이야 이 공중부양 예, 공중부양. 예. 사천. 힘두루마기. 그때만 해도 진짜 멋있었어요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네. 무슨 농법 개발하셔가지고. 예, 예, 효소로 바로 만드는 네. 그 농법으로. 보고 싶네 진짜. 그것도 멋지지 않아요? 예. 농부로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또 정치할 공중부양까지 하시고 다시 이제 땅에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농부가 되는. 아니 그분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지. 그 사실 실제로 강기갑 의원님이 민주노동당 이제 될 때요. 네. 제 자취방에 또 잠시 생활하시고 제가 모셨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강기갑 의원님이 가지는 것들은 농민들이 되든 안 되든 농민들의 울분을 대변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김용건 의원의 그 정책적인 깊이 그리고 이제 농민들과 소통하는 농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그런 강기갑이 되고 싶고요. 좋네. 그래서 느낌이 갑자기 좋네. 그러니까 느낌이 좋아. 존경하는 분은 그렇고 네. 갑자기 복숭아를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짧게. 예, 갑자기 짧게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 사실 올해 그 우리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농협조합장 선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이렇게 돈 엄청 풀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좀 풀리는데 돈을 안 쓰고 당선이 유력했습니다. 본인이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유력했다는 거. 저는 뭘로 입증해? 여론조사를 해봤어. 저는 지금까지 이영수 위원장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야. 아니구나.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피셜로요. 뭐 주위에서 사실 많이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뭐 농민운동을 쭉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 제가 대학 때부터 해서 한 30년을 농농촌 일을 했는데 예. 정치가 모든 것을 사실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외면하고는 이거 사실 지킬 수 없겠다. 그래서 향후 10년이 내 인생의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기 같은데 세상에 좀 더 중심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바꿔보자 했고 네. 농업 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뭐 조합장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가치 있고 이러기에는 사실은 제가 돌아보기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 나이에 조합장 하는 분 많지 않지 않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그렇죠. 그것도 쉬운 젊은 시기잖아요. 일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주관입니다. 제 주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이런 길을 거의 다 떠나서 된 것 같아 조합장은. 왠지 들으면 믿게 돼.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더 중심에서 정말 한번 10년 동안 예. 우리 또 김시진 네. 씨한테. 대표님 나중에 한번 네.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네. 한 두어 달 지나서 네. 이영수 특집편으로 예. 광고는 복숭아로 하고 제대로 한번 모셔서 아니 좀 뭔가 조금
털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끝날 때 이야기. 마무리할 때. 우리 김신인 씨는 왜 정치에 뛰어들었어? 보니까 아까 소개서를 제가 한번 미리 받아봤는데 이력서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기 보니까 만 38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교육 쪽의 교육정책 행정 쪽을 네. 석사 박사를 받았고 학사는 프랑스어. 네네. 야,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공부했습니다. 봉준? 그거밖에 없지 뭐. 아는 게 다. 두봉. 이제 그러면 일단은 우리 코너 좀 재밌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프랑스 불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가보자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진짜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거기 가서 프랑스어 전공을 말을 못하는데요. Bonjour, je m'appelle 시진 이까지만. 네. 이건 대충 알았던 것 같은데. 이름 소개밖에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 이제 무소속 출마하셨고 네. 재선거에 지금은 이제 청주 상당구의 청년위원장 민주당 그리고 교육청에도 교육감에 또 정책비서로 활동도 했고 네네. 국회에서 비서관도 했었고 네네. 나는 눈에 들어온 게 단재 신채우 기념사업회 운영이요. 네, 신채우 좋아하고 박재현 선생님을 일단 먹어주거든.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 그게. 자, 왜 보니까 교육 쪽에서 이제 특화된 네. 경력들이 지금 많은데 굳이 이 정치권에 왜 입문하게 됐는지. 사실 제가 대학생일 때 지역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의 교육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케어를 하기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동시에 제가 대학교 등록금도 벌어야 해서 가외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양질의 똑같은 교육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사실 우리 영수 위원장님은 공부를 잘하셨지만 전 별로 공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근데 공부를 못했다면 저 학부를 한국 외국어대 나왔는데 그러면 정봉주 의원부터 시작해서 외대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2대 석사, 교원대 박사 이렇게 나왔던데. 네. 야. 잘하진 못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의정활동 참 매력적인 일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때가 20대였거든요. 20대 친구가 글을 쓰고 정책 질문 만들고 특히 뭐 대정부 질문 한데 질문지 만들고 했을 때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 또 의원님이 제대로 소화해줬을 때 그 쾌감 같은 것들 느끼면서 이거 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의미가 있겠다. 이제 비서관으로 있을 때 네. 해당 의원이 만만했던 거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차라리 내가 선수로 뛰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그것은 어떤 모함이십니다. 아니 그러잖아 교육을 했으니까 교육 정책을 했으니까 이 얘기 안 물어볼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교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거를 학생 인권 조례하고 마치 대치되는 걸로 해서 인권 조례를 막 두드러 패고 있어. 그 정권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 철학이 없으시고 방향이 없는데 제가 배설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적 혼란을 싸지르고 계십니다. 특히 싸지르고? 이 표현 좋아. 이건 김용민 팀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싸지르고? 다음 주에는 김용민 팀이요. 약간 느낌이 그분이야. 박신 팀이 안 어울려. 특히 이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갈라치기는 또 김어준 쪽인데 거기. 다 걸쳐 있네요. 네, 행태에 분노를 하는데요. 수능 발언 같은 경우에도 공교육과 사교육을 갈라치기 하고 지금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게 하고 또 예전에 이념 대립의 그런 얕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진보교육감이 왜 나오고 교권과 관련해서 진보교육감이 왜 나오고 학생인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너무 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어디 듭니다. 교육분이랴. 아니 오늘 보니까 충북교육감이 또 헛소리 했던데 그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교사를 예비 살인자? 네네. 어떻게 그런? 네, 아니 네. 교사들 모아놓고 예비 살인자라고 표현을 썼어. 난리가 난 거야. 저 충북 도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니 거기는 쌍으로 다 날려야 돼. 네. 지금 도지사도 날려고 교육감 날려고 주민소환제 바쁘겠는데 저도 뭐야 왜 뽑은 거야? 진짜.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대 총장 출신이시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매우 엘리트.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네, 엘리트식에 네, 쩔어서 그래. 네, 네, 쩔어서. 그렇죠. 맞아요. 마치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 진짜 충북이란 동네가 험해졌어. 옛날에 거의 양반 동네 아니었어 옛날에는? 정우택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나? 거기 이제 국회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빼고는 다 양반입니다.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야 거기 청주시장도 있어. 네? 네. 청주시장. 네, 그 이상한 사람. 정주시장 포함.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참 그 수해 때문에 거기는 진짜 그 옆 동네 아니에요? 오송이면? 네네 맞습니다. 동네죠. 잘 아시는 대로 미호천이 범람해서 흥덕구 지역의 피해가 컸고요.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저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민주당 활동 같이 했던 그랬군요. 후배가 사고를 당해서 저 페이스북 봤어. 네, 네. 청년당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가슴 아픈 참사였습니다. 그 청년당원 네. 페이스북 그럼 봐봐요. 세월호, 예. 그다음 이태원 참사 예. 다 써놓고 결국은 자기가 참사에 그 내용 보면서 엄청 당황했는데 네. 아마 우리 그 김시중 위원장님이랑 그 청주의 당원들이 거기 수해 복구 활동 같이 갔다 와가지고 네. 제가 이 오늘 이게 나오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꾸 안내를 하려고 했더니 보지를 않아요. 카톡을. 네, 박시영 TV 첫 출연하니까 잘 봐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해 복구 활동 갔다 와서 뻗었다. 네, 아니 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 책임자들 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돼야 되는지 아까 이런 건 보니까 답답합니다. 김용민 우리 그 이사장께서 목사께서 네. 그 지난번 선거 때 그럼 지원 활동 오신 건가요? 아까 뭐 저기- 네네 방송 네네 했었습니다. 방송을 네네 그때 김용민 TV에 제가 출연했고요. 아니 어제 뭔 얘기하다가 네. 오늘 이용수 위원장, 김시진 위원장 온다고 하니까 네네. 알더라고 김시진을. 네네. 그랬군요. 저분은 초심이에요? 아니 마스크를 써갖고. 코로나 때 선거를 치렀었어요. 상황이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해 피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도 네, 될까요? 예. 그 우리 경북도 예천이나 뭐 상당 피해가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언론 보도된 피해 말고 지금 농민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봄철부터 뭐 서리 피해라든지 그리고 우박 피해도 있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복숭아를 가져왔지만요. 지금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1년 내내 공을 들였는데 그렇죠.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맛이 없다라고 얘기는 맛이 없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뿌리에 계속 잠겨 있으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서 네. 떨어뜨려요. 낙과도 시키고 물러지게 하고 그 병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의 30%로도 하지 못해요. 지금 나오는 그런 게. 건 또 보상도 못 받죠. 보상도 못 받죠. 이게 예, 문제야. 예. 이게 진짜. 참 어렵습니다. 복숭아 좀 많이 사주세요. 아니 근데 복숭아만 합니까? 다른 과일은 안 합니까? 복숭아도 하고요. 예. 수박은 안 합니까? 수박은 안 하고요. 사과하고 샤인머스켓. 예.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그거 한번. 복숭아 어떻게 사냐고? 복숭아요. 뭐 검색하면 어떻게 알려줘? 검색을 하면 요새 사실 이제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워낙 많이 와서 지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가지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려도 되나? 네. 매직을 하나 주시면 매직 뭐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아니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네. 우리 불러보세요. 예. 예, 우리 집 사람 이제 주문을 담당하시는데요. 예. 강영경 여사고요. 010 제가 이따 여기 읽어줄게. 방현경 여사님 010-9431-2113 9431-2113 여기가 이제 사람 사는 동안 단심과라는 게 뭡니까? 이게 품종인가요? 예, 아니요. 우리 자체 브랜드인데요. 저희 단심과? 지역에 이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생가예요. 아. 잇몸이 죽고 예. 고쳐주고 아. 그 단심의 마음처럼 예. 사람과 자연에 대한 변하지 않은 마음을 담은 과일을 생산하겠다. 네. 그래서 단심과라고. 멋있네요. 예, 주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참 오늘 뭐 광고까지 하고 네, 뭐. 복숭아 무료 광고, 사람 사는 농원. 복 받으실 겁니다. 사람을 알리러 온 건지, 복숭아를 팔러 온 건지. 같이 살아야 강현경 여사님, 네, 복숭아 이제 다 팔았어요, 우리가. 네. 자, 관련해서 여론조사 꽂아서 수혜 관련해서 이번에 해봤어요. 네. 그 자료를 한번 좀 여론조사 꽂고 두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번 그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었는데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36.9%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가 대통령 이게 22.3이었고 관계부처 장관이 9.6, 뭐 경찰 당국 3.5, 소방 당국 1.2,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19.5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 측에서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게 가장 높았어요. 예. 그리고 중도와 보수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 아니에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들은 지금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책임 떠넘기기 이렇게 하려고 꼬리 자르기. 그렇죠. 근데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체장하고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걸 보고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구독을 해서 여론조사 꼬수 구독해서 저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저 꼬리 자르기 이게 국민 전체 여론과 아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두 번째, 재난 대처 관점에서의 더 안전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쪽인지 윤석열 정부 쪽인지 비교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 쪽이 더 안전했다. 재난 대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응답이 52.4, 윤석열 정부 29.7,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이 재난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국민들 다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게 확인된 조사 결과니까 저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꼭 구독했나요?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시영 TV 구독했나요?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다스에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라서 갔다 왔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니까 목소리를 듣고 네. 운전기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얘기하면서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유튜브를 잘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매부쇼를 잘 보고 있다. 뭐 다스베이다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박시영 TV는요 했더니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구독, 좋아요.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국회 토론회 갔잖아요. 네. 근데 그 플로우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이 갑자기 서울에서 오셨다면서 박시영 TV를 보고 강 의원 사무총장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본인이 전국 고등학생 검정고시 출신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검정고시 박시영 TV에서 나왔던 저를 봤더니 강 의원도 검정고시. 그래서 그렇죠. 검정고시 동문들을 총동원 해서 몇백만 낸다. 그들만 조직하면 대권도 장악할 수 있고 총선도 다 이길 수 있다. 네. 하나로만 뭉치면. 그렇죠. 광주 서구갑에 검정고시 동문들을 찾아가지고 지원투쟁 가겠다. 멋지다. 박시영 TV 덕분입니다. 멋지다. 네. 그럼 멋있는 분들 계시네요. 자, 처음으로 슈퍼챗이 올랐네요. 김영준 씨가.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지금 이 방송이 시간이 43분 지났는데 처음 슈퍼챗이면은 그럼 복숭아 팔고 충북, 경북 선수 다 매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경북과 충북에서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과 김신진 위원장님의 팬클럽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박시영 TV에는 슈퍼챗을 먹고 사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자존심을 한번 살려주셔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네, 이영수와 김시진을 지지하는 경북과 충북의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슈퍼챗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권 얘기 검찰 문제 조금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게 가장
열받게 되는 게 뭐 엄청 많겠지만 가장 열받는 지점은 뭡니까? 기준치를 너무 내려버리니까요. 아, 국민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경북 경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5분 발언하는 의원을 시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끌어내렸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하니까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대통령도 저러는데 남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저하시킨 게 너무 기분 나쁘고요. 아니, 내가 이거 100% 동의하는 게 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모든 사람이 사과를 안 해. 네. 안 하려고 그래. 사과하면 대통령한테 찍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 이재명 탓. 그거잖아. 맞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왜? 사춘기 큰아들이 아빠한테 인사를 하라니까 꼬맹이 초등학생까지 인사를 하라는 이런 따라서 수준을 하네. 확 낮춰버렸어. 너무 낮춰버려가지고. 그거 제일 열받네. 예, 열받죠. 예. 김시진 씨는, 예.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사실은 뉴스 보기가 힘이 든 게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철학도 능력도 없는데 대장질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짜증이 나고요. 유튜브 특화돼 있어. 하라는 유튜브 특화. 대장질. 이거 좋아. 은근히 웃으면서 네. 그래도 댓글에는 계속 다 예. 강의호는 뭐 박항석 어쩌니 윤양기가 어쩌니 이런 식이고 야 이영수 위원장 보고는 인상이 좋다 또 김시진 위원장 보고는 야 뭐 보기 좋다 뭐 전혀 이게 지금 댓글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양극화인데 네. 좋아요. 자랑질. 항상 그 대장질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질. 사실 우리 국민은 이제 그런 리더를 따르지 않거든요. 잘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이 찰지네. 우리 그 고향 사투리로 찰지다. 잘 섭외했죠. 괜찮은데 일단은 전반기 괜찮아. 전반기 후반전을 이제 좀 봐야 할까. 전반전은 괜찮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은 생각하고 뭐 자식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이나 방향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검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정치 혁신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힘,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 개혁 어떻게 개혁. 생각하십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다들 지금 통하잖아요. 과도한 권력을 준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에 있어서 개혁의 성공은 개혁 대상에 우리가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만들면 된다. 네. 그래요? 봅니다. 야, 기소청.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박성호 위원장 나왔는데 어제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한테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그 전에 뭐 청와대 내에서도 뭐 민정에 있었고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들 중에 배치 다니까 말이죠. 초반에는 검찰개혁 할 듯이 얘기하다가 검찰이 세게 나오니까 공문이 내린 사람들이 있거든. 네.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최강욱 의원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정치 시인들 중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들 말로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배치 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말들은 다 하는데 옥석을 어떻게 가릴 수 있냐. 진짜 괜찮은 그런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런 어떤 내용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냐 딱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말과 글을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등등에서 검찰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뭐 이런 유튜브나 어디 방송 나와서 검찰개혁 얘기하면 또 믿어주겠냐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참 맞는 말씀이다. 우리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준비된 거 외에는 묻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네, 방송 사고 난다고. 청년 정치인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우리가 청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여러 시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자, 민주당 청년 정치 과제, 문제 뭐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 지금까지 청년들은 인재 영입이나 누구의 라인 이렇게 들어와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는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말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이미지예요. 맞아. 네, 국힙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역동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러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비판적 발언하는 청년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생각과 좀 괴리되는 기회주의적인 내부 총질 발언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청년을 키우지 않은 민주당 안의 내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청년을 키우지 않는다? 네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소통하고 공부하는 독자적인 공간도 마련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거든요. 투자하지 않은 어떤 후과를 보고 있다. 네. 생각하고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 정치인. 아니 약간 투쟁하는 청년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네. 말은 많이들 하는데 앞장서서 길을 여는 그런 느낌이 나는 조금 약해서 그래서 지금 청년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크게 민주당 내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말을 주로 하고 무슨 기자회견 좋아하는 부류가 하나 하고 촛불 이런 데 열심히 나오고 현장에 열심히 가는 사람들 나는 딱 그렇게 봐.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면 안 될까요? 탈락. 여기 탈락. 복숭아도 있고 안 되죠. 그 용서. 바로 용서. 우리 저 이용수 위원장이면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마 이제 농사 짓고 농부로 살면서 또는 또 농민 운동도 하면서 여러 선배들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미리 진입해서 선배 정치인으로 살았던 이른바 586 선배들이 많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이용수 위원장 입장,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면서 각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하여튼 고전에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청년 정치인들 봤는데 두 부류 다 저는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여가지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 좀 청년의 위치가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고민이었고 사실 586 관련해서 요새 흔히들 용퇴해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관련해서 저는 나름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예. 그 인터뷰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면 이제 586의 용태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후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하게 물러나라 하지 말고 실력으로서 우리를 제껴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요. 너무 고마운 말이었어요. 사실은. 586의 용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우리는 과연 실력이 준비되어 있나? 나는 준비되어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586 선배님들한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586 선배님들은 사실 민주화의 헌신, 거기에 대한 공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많이 끌어줬고. 그렇죠. 예,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이제 길을 열어주고. 예.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뭐 그렇죠. 떼쓰기 어려웠죠. 예. 솔직히. 호명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만약에 됐다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될 수는 있었지만 예. 그 전에 열린우리당은 사실 탄핵 때문에 된 거고 그렇죠.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은 BJ의 탁월한 어떤 선택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또 한편으로는 후배들한테 음. 물러나라가 아니고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쓸만한 사람들한테 또 이끌어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정치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지 무조건 물러나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고. 아니 저는 뭐 사실 그래요. 본인이 지금 신인의 입장에 있으면 예.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586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정치 입문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처지가 바뀌어서 예. 본인들이 지금 30대 40대 위치에 있었다면 정치를 그분들은 이제 빨리 입문하게 됐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왜냐하면 그 위에 선배들이 층층 시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물러나라 아니면 좀 용퇴하라 헌신하라 뭐 여러 얘기 나올 법 하잖아요. 그렇죠. 기득권화 돼 있고 저는 뭐 그 역지사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맞습니다. 용기 있게 얘기해. 나는 정치할 거 아니니까. 아니 오늘도 제가 그 공천 혁신안 토론회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초선들 있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4년 전 2019년에
2020년 총선 앞에 분명히 지금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안 제출하듯이 장벽을 낮춰라. 그렇지. 그렇지. 민주적으로 무슨 공천해라. 그렇지.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뭐 전략 공천을 해라. 막 이런 여러 얘기를 파격적 안을 얘기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고작 해봐야 지금 한 3, 4년 국회의원 해본 거 아니에요. 3, 4년 전에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해결책은 싹 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도전자들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만으로는 이게 정상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김시진 위원장은 좋아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요. 특히 정치인은 말로써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언어로 소통을 했던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저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저렇게 골라서 하지. 센스가 달라. 이 위험 부담이 아주 적죠.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김대중이다. 노무현이다. 이러면 부담이 적어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 중에 누구냐 그러면 김구다. 이러면 부담이 적어요. 근데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난 좋아 그 두 분도. 두 분 다 좋았어요. 네. 두 분 다 좋았고. 그래서, 예. 김시진 위원장님은 촛불 집회 이런데 나갔습니까? 지역의 촛불 집회는 가고요. 서울까지는 사실은 저도 주말에 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랑도 시간도 보내고 또 지역 일정 지역에 가면 됩니다. 네네 지역의 촛불 집회. 서울도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영수 위원장님은 뭐 오시나요? 예, 우리 뭐 자주는 못 오지만 네. 당원들하고도 올라오고요. 네. 또 우리 영천에 자체적으로 뭐 주로 당원들 중심이긴 하지만 조금 외곽을 넓히기 위해서 영천 촛불 행동도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군요. 단톡방도 운영하고. 거의 주동자죠.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경북은 집중 집회를 하면 어디 안동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경북에서 집중 집회를 하면 주로 이제 안동에서 하거나 네.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포항에서 하거나 예, 이렇게 되고요. 예. 자 이제 지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위원장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충청도가 정말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활을 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고 네.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에서 좀 고민되는 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전체적인 충북의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사실 충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아시다시피 충남이랑 충북에서 승리하면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을 네. 정도로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좀 노력은 하시는데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충청도의 정서 때문에. 예를 들면 충북 사람들이 아라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의 말을 들었지 내가 너 말 동의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아라슈는 그래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그 말을 잘 안 하세요. 안 해요? 표현을 아예 안 하시고 네,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선거 활동을 할 때 무척 힘들었고요. 또 충북 사람들은 3번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세요. 최소 3번. 한 번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3번은 물어봐야 진짜 마음을 얘기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어렵어요. 네. 3번. 어려운 지역입니다. 경북의 국힘 지지자들도 좀 표현을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분들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네. 궁금한 거는 김영환 도지사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악이죠. 내려오셔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충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럼 주민 소환제 당연히 해야 하고 사실 이분이 주민 소환제를 해 주십사 한 것처럼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 움직임이 있어요? 네, 목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 소환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되고 10% 약 13만에서 15만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도요. 거기랑 저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박희영. 예. 응? 여기는 무조건 해야 하고 강원도가 여러 개 있으면 김진태 해야 하고. 김진태. 그리고 지난번 한번 붙었던 정우택은 네. 어떤 사람입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정우택 씨는 구태 정치의 상징입니다. 사실 권력을 위해서 지역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당내 반발도 무시하고 힘으로 찍어 누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장관, 원내대표 안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는 5선인가요, 정서가- 여기가? 네, 5선입니다. 5선이고. 네네. 그러시고 그게 지난 선거에서 확인이 됐어요. 제가 무소속 후보로 32.8%라는 거는 민주당 후보면 제가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근데 신호. 그 젊은 신인들 네. 한테 이렇게 좀 나이가 만 38세면 젊은 축이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도민들이 네. 좀 관대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아직은 너무 이제 아기 같다라는 표현도 하시고 한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40대가 사실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기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정서 같아요. 특히 충청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100%. 대부분 그랬지. 네, 거의 그러니까 아닌 분이 없을 정도예요. 이시종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후에는 평가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초광역 출신의 자치단체장도 나와야 된다. 또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도 나와야 된다. 여성이나 청년도 나와야 된다라는 네. 민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민주당에 구심이 있어요? 충북 옛날에는 뭐 옛날에 노영민 뭐 실장이 잘 나갈 때는 뭐 노영민 막 이런 사람들이 꼽혔는데 네. 노영민 실장의 이미지가 실추가 됐고 네.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 뭐 변재리 의원 여러 명이 있긴 합니다만 딱히 이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거든요. 외람되지만 네네. 그런 어떤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충북을 돌파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뭐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지금 정치 교체 시기, 대혼란의 시기고요. 정치적 구심점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더 강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을 충청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충북의 네. 국민의힘 쪽도 구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아까 정우택은 평가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충북 쪽에 좀 센 사람이 있습니까? 충북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거의 없고요. 오히려 거기서 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지역에서 뭐 우리 지역처럼 몇 선을 한 의원들은 아니고요. 네네 모두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네. 그 이인영 의원이 충주가 고향이잖아요? 네. 그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충북의 예를 들면 원적자들, 고향을 둔 분들이 결단을 해서 지역에 내려오면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인영 의원님의 이제 특정인이 아니라요. 네. 그 세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그럼 내려오지도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와봤자 도움 안 된다.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인인 김시진 위원장님은 감출 줄 모르고 포장 못하고 있는 그대로 막 그냥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완숙미가 있어가지고 마냥 뭐 퇴진하라는 소리는 하는 건 아니다만 뭐 길도 함께 열면서 이렇게 좀 완숙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충북에 제가 그제 다녀왔어요. 네. 우리 그 더혁신 회의 충북 출범식 논의하러 운영위원 집담회에 갔는데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더혁신 회의 출신 예. 중에 대략 충북 지역구가 8명인데 예. 우리 더혁신 소속의 그 후보자가 4명 정도 출마합니다. 8개 지역구. 경선에 나올 분들이 그렇습니다. 4명이 뿌려져 있다? 네. 4명 다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김시진 위원장이라도 꼭 당선돼서 교두보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기대가 큽니다. 8개 지역구 중에 일단 4명이 진출. 아니 근데 인지도나 뭐 이런 건 제일 높겠어요. 지난번 선거 그렇게 나가셔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죠. 네네 지역에서.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네. 뭐 애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르는 호칭 뭐 이런 게 뭐라고 부르세요? 시민들은? 그냥 제 이름. 낙선 후보.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씨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네네네. 네. 진 씨, 언니, 뭐. 그렇게? 네네. 그 주로 그 많이 지지를 받는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주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역에서 정치 세대 교체를 원하는 젊은 학부모님들, 특히 청주 상당이라는 지역이 충북에서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행정기관이 모여 있고 또 구도심이 있고
또 면 단위가 5개 지역이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지역인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네네. 지난 총선? 네, 날라갔죠? 그분이? 네. 네,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경북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상황이? 상황이요? 네. 계속 뭐 복숭아 어떤 생각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경북은 뭐 구미 지역이 그래도 네, 굉장히 좀 총선 상황이요? 경북 사실은 뭐 약간 편차는 뭐 구미 지역이나 포항 지역이나 네. 뭐 경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만 경북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어렵죠. 예. 소선구제 하에서는. 예,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대표님 워낙 잘 아시지만 저희들 주장은 득표율 수만큼의 의석수를 배분해달라. 경북에서 우리가 30%의 득표를 하면 12명 뭐 배치되면 그래도 3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권역별 비례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중 등록제라도 허용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북에서는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법 협상이 어느 상태에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공론화위원회까지 끝났지만은 2+2로 갔고 이제 국힘 쪽은 바꿀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30석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요. 전체 국회의원 수를. 그건 뭐 택도 없는 그렇죠. 얘기고. 예, 그래서 본인도 그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박광훈 원내대표님도 뵙고 또 김영배 의원님 2+2에 들어가 뵀는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된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되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 그건 반드시 해야죠. 예, 이중등록제에 대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발언도 하시고. 민주당이 얻을 거는 뭐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예. 현실적인 박시영 대표는 처음부터 이게 현실적이다 이야기했고. 예, 저희들 원래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런 그 군소정당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서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그렇죠. 조금 그나마 차선책을 찾는 게 지혜로운 길이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없다.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희들 대구 경북에서는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초의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기초의원 민주당 의원을 한번 해보니 민주당이 달라지네 벌써 평이 좀 달라지는 거고 이번에 다시 또 많이 못 갔지만 민주당이 빠지니 진짜 예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냐에 따라서 2인 선거구가 없어지는 기초의원에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은 좀 뭐 많이 이끌고 싶죠. 예. 경북에서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예. 지난번 안동 같은 데는 그래도 꽤 나왔어요. 30% 정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나 뭐 기대 심리 같은 게 형성돼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경북이라서 이재명보다는 우리 농업 쪽이나 이쪽에도 이재명 대표의 시원함, 그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호감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뭔가 다를 것 같다. 그게 이재명의 힘인 것 같고요. 경북에서도 지난번에 안동이 어쨌든 30% 정도 가까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이재명의 힘으로 보이고요. 안동이 시의원이 5명이 됐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힘이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경북 사람 이재명을 띄워서 경북도 이참에 좀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여전히 경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활용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정치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좀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임미애 도당위원장이 조응천 의원 경북의 어디죠? 경산이나 이런데 대학들이 많은데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건데 어쨌든 그렇게 좀 결단 내려주면 좋겠다. 어떤 경북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많죠. 뭐 권칠승 등등 굉장히 많던데. 그래주면 저희는 땡큐죠. 땡큐고. 그러면 당원들이 좀 경북에 당원들 몇 명 연명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조응천 의원한테 그걸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구도는 없고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정세와 바람은 우리의 변수가 아니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대구 경북을 사실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구도는 중량 있는 거문급의 민주당 의원이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어려운 험지에 민주당의 대구 경북이 내려와서 내가 한번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원들이 내려오면 제가 당선에 굉장히 경북 내에서는 유력하지만 제 지역구도 기꺼이 중량하면 조응천이죠. 그렇죠. 중량하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죠. 언론에 가장 많이 아침 언론에 특히. 그 조홍천 의원이 경산의 출신, 제가 알기로는 출신이다 하지만 대구 성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요. 또 그런 분이 내려오면 지역에서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우리 성광고의 강민구 위원장이 또 선배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수성구가 또 나름 핫하거든요. 지역에서는 또 그런 걸 배려해서 핫한 지역에 중량감 있게 붙을 수 있도록 배려도 좀 해주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안동에 한번 내려왔으면 아니, 좋겠다. 갑자기 조응천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로 이게 뭐가 이상한 좀 쉬었다 해요. 예. 아니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난 이게 대표님 어떻게 얘기가 하면- 민감하니까 예. 조응천 얘기했으면 한참 쉬었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씬을 바꿔서 대표님. 제가 처음이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진짜 그 경북에서 도전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분들 우리가 아는 분들이 김영권 전 의원이 예, 도전하죠, 구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미 도당위원장도 도전하십니까? 도전해야죠. 예. 그럼 어디입니까? 거기는? 고향? 의성? 뭐 그것까지 제가 속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이재명 위원장은 당이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한테 좀 코치를 해주신다면, 뭐 코치할 입장은 아니죠. 선거 처음 나오는 입장이잖아요. 예? 아, 제가요? 예, 오히려 코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한테?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영수 위원장님은 이제 뭐 복숭아를 많이 파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사실상 전국구입니다. 지금 뭐 사람 사는 농원에서 지금 복숭아 그 과일 그 농사를 짓고 있지만 네. 오늘 보셨겠지만 네. 전체 민주당을 보는 눈이 또 정당과 정치에 대한 식견 또 지역사회 활동 이미 당선 가능한 농협 조합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성, 대중성, 정책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대를 통해서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 마당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 정치가 권력이기 때문에 선임이 후임을 키워주거나 선배가 후배를 끌어준다는 얘기는 공동체에서는 가능한 얘기지. 이 여의도 이 권력의 용광로 안에서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때 동지들이지 본인 실력으로 정말로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미래 차세대 주자의 경북의 어떤 주자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손색 없는 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다. 조언과 고언이 필요 없다. 영수에 알아서 해라. 복숭아 발듯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김시진 위원장님은 다 됐다. 무소속으로 정우택과 붙어서 32%를 능가하는 표를 충북에서 얻었다. 뭐 다 그것도 됐다. 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궐선거죠. 그럼 본선거에서는 또 전문층이 더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투표율도 높아지고 동시에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갑옷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과 함께 미래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신 하나 있으면 그 두 깃발 민주당 하나 이재명 하나 그리고 과거의 30% 지지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기백으로 충북을 한번 뚫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 깃발이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깃발이 되시오. 내가 보니까 네. 우리 김시진 위원장은 네. 유튜브에 좀 통할 것 같아. 딱 스타일이. 네. 근데 이제 공중파 나가면 조금 위험해. 말이 험해. 조절하겠습니다. 아니야. 유튜브에 최적화돼 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저는 김용민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소개만 하면 복숭아 농사도 짓지만 농정넷이라는 유튜브에 아주 농업 정책 아까 우리 댓글에도 차기 농수산부 장관감이시라 했는데 실제로 미래 정부에서 그 농림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충분히 자격이 있는 또 공부도 잘했다잖아요. 아니, 근데 혁신이 하면서 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셨거든요. 많이 봤어요. 일요일마다 우리가 거의 한 4, 5개월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때 알아보셨죠?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 항상 말이 많아갖고.
제가 혁신위에서 말 많은 2명에 들었는데 한 명은 박시영 대표님 알았거든요. 2명 중에 한 명이 그래놓고 그러고 나보고 뭐 호남 3대 불안데 말이 여전히 많다. 야, 서로 말 얘기를 앞으로 하지 않는 걸로 금기어로 합시다. 아니 근데 우리 이영수 위원장께서는 TV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패널 형태로 또 이제 경북 출신의 민주당의 패널을 나서면 험지에서 고생한 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공격하기가 좋거든. 저쪽의 논리를 깨기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사투리 써가면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지파에서 힘이 없어서 유튜브 쪽은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보시면. 유튜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댓글이 참 좋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본 분들 평가가 아주 좋네요. 구독자 투님 토크 순발력이 매우 좋다라는 평 남겨주셨고요. 연희재님은 이영수 위원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시크릿 투님 충북 청주상당 김시진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셨고, 김규민님 차기 농수산부 장관감이네요. 라는 의견. 그러니까 총선은 안 된다는 얘기죠? 총선은 안 된다는 아니, 되고. 자, 이현성님, 저희 집도 과수 농업을 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그 말씀 주셨고요. 지프로그님, 네이버 쇼핑에도 나오네. 경북 영천 이영수 복숭아. 박항서 감독님. 야. 좋으시네요. 박항서. 있어. 예, 박항서 윤양기. 녹두장군님, 복숭아 사모님 전화 안 받는데. 전화 좀 받아요. 주문했는데, 주문하는데, 복숭아 주문하는데 전화는 안 받아요. 집사람 혼날 수도 있어요.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번호를 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제가 읽고. 슈퍼챗. 안 보이면 제가 읽을게요. 김영준님 보내주셨고요. 하늘단미님, 엄채윤님 늘 보내주시는 분. 제가 읽겠습니다. 엄채윤님 뒤에 써놨어요. 강현 후보님 응원합니다. 이제 주말에 센트럴 시티 가는 길에 봤는데 지역구 현수막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걸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진 빈첸시오 김시진 화이팅. 바로 김시진 화이팅. 승희님 복숭아 주문하는데 현경아 방현경 여사 전화 받으세요. 우리 저 이영수 위원장님 사모님 이름이 방현경 씨입니다. 이재현님 고맙습니다. 네. 강엔 녹조라떼 바다엔 핵폐기수 이기는 민주당. 저 홍콩 달러요. 홍콩 달러네요. 보내시는 거예요. 홍콩에. 네. 그 아주 글로벌 유튜브 박시영 TV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뭡니까? 좀 읽어주십시오. 선샤인. 선샤인 OST PJY님. 저 뭔 말인지 아세요? 강 의원님 낮가밤의 스타일 변신 센스굿. 예, 이게 뭐냐면 국회 아까 토론회 때는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어저께 97,000원 주고 와이셔츠를 하나 사 입었습니다. 자, 김영준님 고맙습니다. 투어 2부 세 분 참신하셔요. 지금부터 민주당 정신줄 단디 잡아야 해요. 그러니 잘 먹고 힘냅시다. 그다음에 모두 내년에 국회에서 뵙시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분만 출마하고 여기는 고정 진행자인 줄 알고 저도 순간 착각해서 지금 광주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잠깐 얘기를 해야지. 네. 지역구를 비우고 박시영 TV에서만 보인다는. 아닙니다. 우리 박시영 TV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연락을 해 주시고요. 아까 검정고시 연합회에서 왔듯이 광주 곳곳 나주 전주 이런 데 전부 다 연락 오셔가지고 광주 서구의 지인 찾기 통해서 반드시 그 국회에 입성시키겠다. 열의가 크기 때문에 하루 여기 와서 비우는 것은 보니까 우리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아까 토론에 수요일 날 서울 올라올 일정을 촘촘하게 다 박아놨더라고. 싹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해결하려고요. 우리 저 광주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강 의원 사무총장. 원래 이제 광주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또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애틋한 마음들이 많아서 강 의원 사무총장만큼은 뭔가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열기가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무튼 그 현역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 주변에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코너가 위너 프로젝트거든요. 신인들 발굴해서 육성해서 반드시 50명의 개혁적인 우리 민주당
청년이 신인들 한번 입성시키자 국회에. 그 길을 우리 박시영TV 위너 프로젝트가 앞장서겠노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들면 오늘 방송 보니까 괜찮더라 이분들 그러면 주변에 좀 입소문 좀 내주시고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서도 좀 많이 알려줘서 오늘 못 본 분들 주말에 많이 보시게 좀 권유도 하시고 다음 주엔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내일 그 조상호 변호사하고 2시에 방송을 진행하죠. 법조 이슈랑 민주당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좀 다룰 건데 요즘에 뭐 이재명 대표 그 추가 기소 가능성 이화영 전 지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뭐 또 백현동 또 수사를 하면서도 불러들이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얘기들 쭉 짚어보고요. 여러 정치 현안들도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호 변호사도 반드시 내년에 입성시켜야 할 우리 훌륭한 자원이죠. 네, 금천의 동네 변호사. 네, 동네 변호사. 그거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동네 변호사. 그거 안 좋아, 우리 동네 변호사 이거. 그럼 뭘로 바꿔요? 아니, 조두루 있잖아, 옛날에 조두루 변호사. 그게 히트를 쳐갖고 조상우니까 우리 동네 변호사 썼대.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 동네 변호사 컨셉이 안 맞아. 제가 지금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서 날짜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적인 욕심 같아서 9월 3일 오후 3시인데 그런데 제가 인간 강의원이라는 책을 하나 쓰고 또 큰 정치와 관련된 책을 쓰는데 오늘 누가 저한테 인간 강의로 쓰지 마라. 다 사람은 인간이다. 거기다가 국회의원 강의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직원방을 떠네. 국회의원 되지도 않은데 국회의원 강의원. 코치를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런 코치는 저한테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하세요. 기루야. 한기루라고. 막 붙인 다음 되는 게 아니라. 축제 전문가. 우리 후배 한기루. 네, 너무 진지하게 오늘. 물총 축제. 네. 알지. 맥주 축제, 물총 축제 하는데 형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난 또 걔가 또 국제적인 인물이라. 그거 안 돼. 그 선거 컨셉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전화하면 인간관계 깨지니까 대표님 전화 좀 해주십시오. 네. 서승만 선배님. 이 방금 또 강의원 진행 욕심이 많다고. 내 개그는 착한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두 분 출연했는데 그리고 강의원 우리 사무총장까지 세 분 눈여겨보시고 제가 볼 때 원석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는 분들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아까 뭐 유튜브 다른 뭐 김용민 TV에도 우리 김시진 위원장님 출연하신다 하고 조만간에 또 방송 패널로 또 이영수 위원장님 또 나오시겠죠? 농정넷 구독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농정넷? 네. 네. 홍보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최근에 농업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정넷 이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계 3% TV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는 게 아니고요. 같이 우리 농촌의 이야기를 좀 우리 사회에 좀 알리자라는 취지를 하고 있고요. 식량닷컴 TV에서 농정넷 이슈 브리핑을 하니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